자, 오늘은 재보험법이죠. 자, 교재 141쪽입니다. 이 과목에서 25문제 나오는데요. 오늘이 11일, 18일, 25일, 3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보험계약법보다 범위가 훨씬 좁아요. 예. 여기서 점수를 많이 벌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위가 짧기 때문에 지문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예요. 버릴 게 없거든요. 자, 1절 해가지고 총책 나와 있잖아요. 그럼 1번이 목적이 있는데 목적에서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법 1조인데 농업, 어업, 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업용 시설물,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2항에 가면 자, 농업 경영 안정 동그라미, 생산성 향상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궁극적인 목적은 동그라미 3번.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이 보험은 정책보험이죠. 정책보험이니까 수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뭐가 목적이에요? 어민, 보호가 목적이에요. 그죠? 정책보험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001년부터 지금 시행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 있고 여기는 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전에는 이런 보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001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고창을 예를 들게요. 고창 뭐가 많이 나오죠? 복분자 말고 또 수박. 수박이 많이 나와요. 이제 저희 중학교 때 그때 막 야산 개발해가지고 수박들을 막 심었거든요. 근데 수박이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그때 많이 출하가 돼요. 그때는 이제 하우스가 다 노지였거든요. 근데 그 해필이면 우리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 있잖아요. 장마가 예를 들어서 그해 8월 초로 넘어가면 그때 수박 농사 하신 분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수익이 돼요. 아니요. 수박은 비를 많이 맞게 되면 녹아버리거나 썩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집도 보통 그때 뭐 2만 평, 3만 평 막 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맞나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년 내내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홍수가 장마로 인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래서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은 이제 수박이 뭐 하우스도 지금 되고 노지도 지금 추가로 되거든요. 지금은 돼요. 그러면 이제는 장마가 와서 다 절단이 났나 할지라도 보상 받아요, 못 받아요? 보험에 가입했다면 받아요, 못 받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째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영농하는데 어째요? 소극적으로 해요, 적극적으로 해요?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영농 활동을 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경영 안정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정책보험을 만들므로 인해서 경영 안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가 돼요? 생산성 향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시험 지문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경영 안정이 되고 생산성 향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이제 늘어나죠. 그러면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을 거기를 기여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크다 적다? 크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됨으로 인해서 도농 간의 소득 격차를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같이 다 모든 국민이 다 더불어서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경영 안정 지문 하나, 생산성 향상 하나,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 하나, 다른 거 하나 넣겠죠. 다음 아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한 문제 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보니까, 용어 정의를 보니까 농업재해가 있고 어업재가 있죠. 그럼 농업재해는 자,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농업용 시설물, 하우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 뭐 자화질, 자연재해, 화재, 질병, 자화질, 그 다음에 병충해, 조수해. 조수해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산짐승이나 새, 예. 새조자, 짐승수자, 그래서 조수해. 그 다음에 어업재해는요, 자, 자연재해, 질병, 화재. 그래서 양식수산물이니까 이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까 화재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업재해는. 그래서 우리 장어집 이렇게 한 번씩 가면은 그 수족관 안에 장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은 장어들이 성천한 애들이 많아요. 배고프면 동료를 뜯어먹는데요, 그 장어. 그럼 뜯어먹힌 애는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럼 뭘 많이 먹여요? 항생제를 먹이니까 얘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 질병, 화재가 되는 거예요. 어업재해는. 그거는 이제 해장 소속이고, 농업재해는 농장 소속이고. 농장 해장은 구분하시죠? 원래는 정식 명칭이 어떻게 돼요? 농림, 이렇게. 농림, 축산, 식품부, 장관 그러잖아요. 얼마나 길어요. 이거 있다고 하루 걸려요. 근데 농은 농업이고, 임은 임업, 농업, 요 축산, 이런 걸 가지고 식품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관장하는 장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농장 그런 거예요. 농장하면 농식품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장하면요. 해양, 그리고 여기는 좀 짧아요.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해장, 이렇게. 여기는 농장, 이렇게 용어를 단축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농업재해보험 나와 있죠.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그래서 보험 관련 용어. 여기도 한 문제 주려고 일부러 내는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있고 보험료가 있고 보험금이 있죠. 그러면 자, 갑이 나와요. A가 나와요. 자, 갑에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 다음에 갑에 양식, 수산물. 여기가 양식에 와야지 자연수산물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연수산물은 관리가 돼요? 안 돼요? 지 마음대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관리해요? 그래서 양식, 수산물.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설물이 들어가겠죠. 시설물. 이렇게. 시설물.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는, 자, 보험 계약자예요? 보험 가입자예요? 가입자. 앞에가 재해 보험 가입자. 여기는 재해 보험 사업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계약법에서는 여기는 보험계약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가입자. 여기는 보험계약법에서는 여기는 보험자. 그런데 여기는 재보험 사업자라고 그래요. 둘이 무슨
보험계약을 체결해요. 자연재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갑은 A에게 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재보험 사업자는 여기에다가 재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약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재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가 이제 재해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우리가 가입은 많이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보험 금액, 이건 여기서 나오는 거고, 보험금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가 보험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하나는 재보험 가입자는 아무나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농작물을 뭐 하는 자, 경작하는 자, 임산물을 경작하는 자, 가축을 사육하는 자, 그 다음에 시설물,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걸 심사합니다. 가입하게 되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에서 하자가 없으면 가입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재보험 사업자인데 보험계약에서 그냥 보험자 그러잖아요. 그 보험자는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여기는 제한이 돼 있어요. 몇 사람만 와요? 재보험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딱 3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중 그래요. 산중이 뭐예요? 산림조합 중앙회, 산림조합 줄여서 산중. 이게 중자가 원래 가운데 중자 쓰는데 이걸 깊은 중이라고 해요. 이게 깊은 산 속에. 또 그 다음에 수중이 어디예요? 수협 중앙에 깊은 물 속에 무엇이 있더라? NH 보험이 있더라. 그래서 산중, 수중, NH 보험만이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죠? 근데 농협 축협은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되는 거고, 이 두 개는 굉장히 소규모예요. 적어요. 그래서 보험 어떤 굴색을 못 갖췄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임업인들, 여기에 있는 수산인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세 개가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보험 가입자는 재보험 사업자 뭘 내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여기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사고가 나서 손해가 발생을 하면 재보험 사업자는 뭘 주고 재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 난 만큼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 나와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재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책보험이다 보니까 보험 기간이 다 1년짜리예요. 거의 1년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내요. 75만 원, 20만 원, 25만 원만 내요. 이 사람.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만 원이에요. 1년 보험료가. 그러면 50만 원은 누가 주고? 국가가 대신 내줘요. 50만 원, 50%는. 그 다음에 25만 원에서 30만 원은 누가 대신 내줘요? 지자체가 내줘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25만 원 지원한 지자체 있고 어떤 지역은 30만 원 지원한 데 있거든요. 그럼 어떻든 간에 내가 최고 내는 금액은 얼마만 내면 돼요? 25만 원 내든지 아니면 얼마 내든지 이렇게만 이 사람은 내고 가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 자,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그렇죠? 보험금,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자, 우리가 보험계약법 하면서 다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시범사업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할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품목이 있을 거 아니라고요. 품목. 품목 있으면 품목은 계속 매년 추가가 돼요. 추가가 되는데 추가할 때 그냥 추가합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절차를 거쳐. 그게 뭐예요? 시범사업.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좋으면 이제 여기 품목으로 넣는 거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멈추는 거고, 그냥 폐지하는 거고. 그게 시범사업이에요. 자, 재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보험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게 2조의 2라고 나와 있죠. 그럼 법 전문 보면 1조가 나오고 2조가 나오고 3조가 나오잖아요. 쭉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2조를 정해놨어. 근데 지금 새로운 사항이 발생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을. 그러면 2조 다음에 3조, 그럼 4조 쭉 밀려나 버리죠.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경우 2조의 2라고 넣는 거죠. 새로 이렇게 여기다. 그러면 2조하고 2조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은 2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조가 목적이고 그러잖아요.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지금 넣어야 되는데 기본계획 이게 지금 새로 추가가 된 거거든요. 작년 그 작년에. 그래서 여기 계속 또 출제가 돼요. 기본계획이. 자, 기본계획도 거의 출제 1순위입니다. 자, 농장과 해장은 농업재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재보험 심의 또는 어업재보험 심의. 그러니까 농작물 임산을 갖추고 농업재보험 심의, 양식수산물은 어업재보험 심의를 거쳐서 재보험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5년 동그라미. 5년마다 수립.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입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수립. 5년 지나면 또 다시 수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이잖아요. 그럼 내용이 하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읍이니까 객관식 문제 내기 쉬워요. 그러면 기역변에는요. 재보험사업의 발전, 방향, 목표예요. 발전, 방향, 목표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니은번에는요. 재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재고, 방안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가입률을 높여주거나 높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민들은 이렇게 보험료도 100만 원이고 그러면 이렇게 75에서 80만 원을 지원받다 보니까 많이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도 100% 가입할까요?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할까요? 지금 보면은 거의 뭐 55% 그런 수준밖에 안 된대요. 내가 지금 올해 25만 원 냈어요. 근데 채가 발생 안 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에 할까 말까 하다가 그 한번 해보자고 또 냈어요. 근데 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때 이제 본전 생각 나요 안 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입 안 들었어. 근데 채가 발생해 버렸어. 그럴 수도 있어서 어떻든 간에 이거는 자기가 선택사항이니까 이게 55%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그럼 정부 목표는 요거를 거의 70에서 75% 수준까지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사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보험 종류, 가입률 재고 방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재보험 대상의 품목, 대상 품목, 대상 지역. 그 다음에 리을범, 재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 어떻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음범, 그 밖에 재보험 활성화를 위하여 농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면 답을,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러면 기억번에는 발전 동그라미, 방향 동그라미 목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발전, 방목. 우리 방목 나오죠? 가축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우리 목장 보면 가둬서 키워야 돼요? 방목해야 돼요? 방목이야 고기가 제맛이 나죠. 그래서 방목을 생각하십시오. 방목. 그 다음에 방목이고, 그 다음에 발하고 뭐가 발목이죠. 먼저 방목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발목도 필요합니다. 자 니은번으로 가면 재보험 종류 가입률 재고 방안이죠. 그러면 가 동그라미 재 동그라미 뭐예요? 가재. 가재는 어디서 많이 잡혀요? 깊은 물, 그 산 계곡이잖아요. 우리 시골에 보면 저수지가 있는데 굉장히 그 청계산에 내려오는 계곡인데 굉장히 물이 깨끗해요. 근데 물이 깊은 곳이 아니라 발목 정도 차는 그런 조그마한 계곡이거든요. 가재가 많아요. 이게 가재는 어디가 많아요? 발목까지 빠지는 낮은 하천에 많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외워야 돼, 유치해도. 우리 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합격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방목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가재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가 많아요? 발목만큼 찬 물에 많아요. 그럼 두 개 외웠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대상 품목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고창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수박. 고창 지역에는 지역 수박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상 지역 대상 품목. 나주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배. 나주 지역 나주 배 이렇게. 좀 정리가 돼 가나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에 가면 자, 재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하고 평가, 지원 평가, 재보험 사업. 왜냐하면 지금 전적으로 이 재보험 사업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정부는 여기 보면은 재보험 여기 사업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조금 필요해요? 뭐 엄청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없어요. 누구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B가 누구예요? 재보험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아니 여기 해가 빠졌네.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예요. 이 재자는 다시 재자거든요. 한문을 쓰면 이렇게.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 다시 여기 재보험 사업자가 다시 재보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와요? 국가가 국가 예산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산한테 이 사업을 잘 하라고. 그럼 국가를 대신에 두 사람 나오죠. 누구 나옵니까? 농장하고 누가 나와요? 회장이 나와요. 근데 농장이나 회장이 재보험 사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일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바빠요, 안 바빠요? 그냥 바빠요, 증하게 바빠요? 증이 바빠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죠. 이렇게. 누구한테 위탁해요? 이것도 겁나게 길어요.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 하려면 한나절 걸려. 그래서 줄여서 뭐래요? 앞으로 할게요. 그래서 농장 회장 대신에 애들이 대신 일을 해요. 여기 위탁하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 거죠. 좀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제? 그 다음에, 자, 미음번에는요, 그 밖에 재보험사 활성화를 위하여 농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래서 문제 내기도 좋아요. 딱 우리 사전한다형이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농장과 해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시행계획.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을 하고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이런 바꿔치기예요. 시행계획을 5년마다 기본 계획을 매년 이렇게 하고 또 낸 적이 있어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 그 다음에 4번. 농장과 해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통계 자료를 반영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어떤 그 통계 자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 농장 또는 해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그러면 농장이나 해장은 중앙행정기관이죠. 농장이나 해장은. 그러면 다른 중앙행정기관은 어디 있어요? 뭐 행안부, 뭐 재정부 이런 데를 있잖아요. 그럼 이런 쪽에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좀 달라고 할 수도 있죠. 특히 행안부 쪽에 자료들이 많잖아요. 세나 이런 관련돼서 달라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 그 다음에 관련 기관,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대통령이 시행령이거든.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자, 오른쪽에 8회 때 나왔던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은요. 꽂히는 단어 있죠. 뭐가 왔어요? 가제 왔어요. 가제.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손해평가인 정규교육 이런 거는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답이잖아요. 자, 3번은요. 재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 평가 들어가죠. 4번은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뭐 놔주면 배, 그럼 놔주 지역 이렇게. 뭐 문제도 아니구만. 그 다음에 심의에도 100% 한 문제 나옵니다. 심의. 자, 심의에는 두 개가 있죠. 농장 소속의 농업재보험 심의가 있고요. 해장 소속의 어업재보험 심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심의하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어요? 9호까지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100% 시험 문제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좀 보류하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먼저 마지막으로 하게요. 자, 144쪽에 보면 구성이 나와 있죠. 인원은 몇 명이에요? 21명. 근데 가로가 중요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1명 이렇게 맞는데 여기서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1명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요. 위원장 포함해서 21명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위원장, 부위원장 다 들어가야 돼요. 포함해서 21명. 그럼 위원은 19명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농업재보험심의에서는 차관이에요, 차관. 장관이 아니고. 업재보험심의에서는 회장이 아니라 회장 차관이에요. 그다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자기들끼리 뽑는 거예요. 부위원장. 위원장은 차관이고. 자, 그다음에 위원 임명 또는 이촉권자. 자, 심의위원을 임명하고 이촉하는데 농장 소속에서는 농업재보험심의에서 농장이 지금 차관형 것이 아니라 농장이 이촉을 해요. 근데 1호를 보니까 농장이 재보험이나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대상이 누구예요? 경험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항상 연구예요.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농과대학 교수들이 많이 되겠죠. 교수. 농과대학 교수들이 많이 이혼으로 이촉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혼은요. 농장의 재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3급 공무원. 여기는 3급 공무원은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체계가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서기보죠. 서기보. 서기보가 몇 급이에요? 9급이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서기. 네, 여기가 8급이고 그 다음에 주사보. 주사보가 몇 급이에요? 7급이죠. 주사무관을 보조한다 이 말이잖아요. 올라가 뭐예요? 주사. 주사가 몇 급이에요? 여기가 8급, 여기가 6급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관. 사무관. 그 다음에 서기관. 부이사관. 부이사관. 이사관. 그럼 누구예요? 차관. 이렇게. 그래서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요? 차관요? 하여튼 이렇게 해요 공부. 그러니까 여기가 6급, 5급, 4급, 3 그러니까 이 이상 공무원이 뭐예요? 차관은 이제 장이니까 요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여기 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장이나 해당에 관련된 공무원이겠죠.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 또 누구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어쩌다 공무원이에요? 항상 공무원이에요. 항상 공무원이 항상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항상 공무원이고 그 옆에는 누구 있어요? 고위 공무원단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걸 뭐예요?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선거해가지고 하면은 그 꽂아준 애들 있잖아요. 고생했다고 선거 도와주니 고생했다고 꽂아주는 애들 있잖아요. 어쩌다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항상 공무원이 됐든 어쩌다 공무원이 됐든 몇 급 이상? 3급 이상. 그 다음에 3월 자연재해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행안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근데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금융감독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떤 차이예요? 금융위원회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감원. 이러잖아요. 금감원. 금융위원회.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소속의 3급 공무원 안 돼요. 여기 3급 공무원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차이 아니에요. 어떤 차이예요?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게 틀려요. 여기는 금융위에는 보험에 관한 상품에 대해서 보험 관련 상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보험이에요? 예금이에요? 예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금입니까? 보험입니까? 그래서 금융위원회 여기가 들어가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출제된 적 있어요. 우리 시험에.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으로 슬쩍 바꿔서. 틀리는 거예요. 낼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걸 찾아도 된다니까요. 어차피 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4호 보니까 4호, 5호가 추가가 됐어요. 옛날에는 안 들어갔는데. 자, 농업재해보험심의에서는요. 농림축산인 단체의 대표. 누굴까요? 얼른 생각나는 사람. 농협중앙회 회장.
그다음에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어업에서는 수산업협동 중앙회장, 수중회장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들어간다 이 말. 이게 추가가 됐어요. 4, 5가. 그래서 임기는 몇 년? 3년. 그다음에 해촉. 자, 이 사람들이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해. 아니면 또 뇌물을 부적절한 행위를 했어. 그럼 해촉을 해야 되겠죠. 또 아니면 본인이 나 못 오겠다. 몸도 아프고 그러니 못 오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호에 가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도 있고 몸이 아파가지고 입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호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는 경우, 뇌물을 받았어. 3호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이혼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뭐 소송이 제기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4호 이혼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심의 운영을 보겠습니다. 자, 위원장 심의를 대표하며 심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 다음에 심의를 소집한다 그랬고요. 소집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 회의 봅니다. 자, 소집은 두 개가 있어요. 자, 최저기온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몇 명이 이상 요구가 있어야 돼요? 3분의 1 이상이면 8명입니까? 7명입니까? 이상이니까 그 숫자 물고 들어가요. 7명이에요. 21명 중에서 3분의 1이니까 7명. 이상이나 이하는 그 숫자를 물고 들어가잖아요. 초과나 미만은 빠지지만 7명 이상이 우리 소집하자 하면 소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의를 열려면 최저기온 과반수가 출석해야 돼. 그러니까 21명이니까 몇 명이 일단 나와야 돼. 과반수니까 11명이 나와야 돼. 그리고 의결은요, 11명이 나왔다면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돼? 6명, 과반수니까.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죠. 심의회가 있고 또 좀 더 세부적으로 하려면 분과위원회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설치. 심의회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심의회 분과위원을 둔다 그랬어요. 둔다. 이게 의무예요.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래서 기억번 농작물 재보험 분과위원회, 임산물 재보험 분과위원회, 가축 재보험 분과위원회, 양식수산물 재보험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가 있고요. 자, 분과위원회 구성 등 보면, 자, 구성에서 인원은 몇 명?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하는데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반드시 누구를 넣어라? 여성을 넣어라. 여성을 넣어라. 여자가 빠지면 일이 안 되잖아요. 모든 일에는 여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명.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위원장이 지명해요. 위원장이 차관이잖아요. 분과위원장은 차관이 지명해요. 그 다음에 소집.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심의를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자, 농업재보험 심의에서 그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자, 농업에서는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가 있고, 자, 어업에는요, 어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전보험
분과 이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 안전 이러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어선, 원 및 어선, 재해보험, 재해, 보상, 보험, 분과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선 배 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어선 상당히 위험이 크죠. 농업인보다 이쪽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침에 배 탈 때 내가 제대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해보상보험 분과이혼 이렇게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수당 및 운영세칙 이거는 참고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목적이에요. 심의 목적.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 있거든요. 요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1호를 보니까 보험 목적물 선정. 지금 보험 목적물이 몇 개나 있을까요? 대충. 시설물까지 포함할 84개예요. 계속 추가가 돼요. 84개. 그러면 추가할 때 아까 시범 사업을 해서 결과가 좋았어요. 근당에서 바로 목적물이 된 것이 아니라 심의에서 다시 심의를 해요. 그러면 정족수니까 그걸 빠졌네. 심의에서 통과가 되려면 자, 정족수니까 몇 명 출석해서 11명 이상 출석해서 만약에 뭐 15명이 출석했어. 그럼 몇 명이 찬성해야 돼? 8명이 찬성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물 선정. 그래서 목을 동그라미 하시고 선을 동그라미 하시라고. 목선. 목선. 그 다음에 2호 갑니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의 범위. 그래서 재 동그라미.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외워야 되니까. 처음에 뭐예요? 목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밑에가 목재. 이게 뭐 재가 재해보험 범위거든요. 어디까지 재해보험이라 할 건가? 그러면 목선 있죠? 나무로 만든 배, 조그마한 배. 뭘로 만들어요? 목재로 만들죠. 연관지에서 목재로 만들잖아요. 목선은 뭘로 만들어요? 목재를 뭐로 해서? 자재로 해서. 자 있고 재 있죠. 자가 뭐예요? 자금의 수입과 지출.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누구한테? 재보험 사업자한테. 그럼 자금 지원해 줄 때 그냥 줘요? 심의해서 통과가 돼야 줘요? 자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 이렇게. 그래서 목선, 목재. 그럼 목재를 자재로 해서 목선을 만드는 거죠. 연관을 지어야 돼. 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재는 재의 범위고 여기는 재정 지원이에요. 재정 지원.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농장이나 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필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다 목선을 만드는데 목재를 자재로 해서 필요한 것은 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건 말 만드느냐고 여러 가지 연구했어요. 그 다음에 자 책임지고 그러니까 여기 A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책임지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책임을 지고 책임 있습니까? 책임 범위 그 5호에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책임
그 다음에 자, 손해 방법과 절차죠. 그래서 만약에 손해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책임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지고 방법과 절차를 논하라 그 말이잖아요. 하여튼 더 좋은 말을 만들어 보세요.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그 5호하고 6호예요. 5호, 6호. 5호 보니까 책임범 있죠. 그 다음에 6호에 보면 자금 있잖아요. 여기서 책하고 책임범위하고 여기 자금 수입과 두 개 있잖아요. 요 두 개는 재해예요, 재보험이에요. 여기는 재보험이에요, 재보험. 재보험에 관한 거예요. 이 자금의 수입과 지출하고 책임 범위는 재보험에 대한 책임 범위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재해예요, 재해. 예. 재해가 하도 한문 안 쓰니까 아니? 뭐, 이상하네. 어떻게 쓰더라, 재해가? 생각이 안 나네. 한문으로 재해.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재해인데 여기 두 개는 재보험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6호에 보면 재해보험에 관련해서 자금과 수입 지출하면 틀려버려요. 그냥 재만 와야 돼. 재보험이니까. 그 다음에 5호도 자, 정부에 대한 책임 범위는 재보험이에요. 재보험. 재해가 빠져야 돼요. 재보험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기 비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위치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아니어도 여러분들 뭐 할 거 너무 많은데 제가 조금 덜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문제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146쪽에 9회 때 나왔던 문제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상 용어의 정의는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자, 1번 농업재해란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하자 없지요. 2번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이것도 하자 없고요. 자, 보험금이란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까? 이거는 보험금이에요, 보험료예요? 보험료죠. 재보험료죠. 3번이 틀렸네요. 세상에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문제를 냈네요. 무시해도 이만부득이지. 자, 4번 보험 가입 금액이란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 가입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